제가 조금 쓴소리만 할게요. 저희가 가게 가서 사 먹잖아요. 근데 거기 주방 아줌마가 국밥 뚝배기 데우는 걸 어제 배웠어. 일주일 전에 배웠어. 신뢰하고 먹을 수 있어요? 안 되겠죠. 내가 그걸 8,000원, 9,000원 내고 못 먹죠. 매번 맛이 달라져도 안 먹겠죠.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오는 고객도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투르면 이걸 돈 받고 팔면 안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됐어요.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 전부 다 꼼꼼하게 아주.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탱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요 양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부산에서는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저희는 오늘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카페에 머신을 설치하러 가는데요. 보시면 시메 03 네오, 벨로즈 그라인더, 라셀레 제빙기는 지금 이미 매장으로 도착해 있고요. 구스쿠커 자동 핫워터 디스펜서, 딜리코 오토템퍼까지 이렇게 오늘 세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서 계속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커를 뗄 때는 이렇게 다 분해를 해서 떼줘야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나사 밑에 있는 스티커까지 다 떼주는 거죠. 곰이야. 끝. 지금 할까요? 여기 계단에다 올려볼게요. 여기 하나 딱 타공 넣으면 되겠는데? 타공 타고 시작합시다. 수압 체크. 수압이 세요. 오바가 나오네요. 와, 수압 셉니다. 가마 밸브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가마 밸브 들어갔고, 이게 제일 셉니다. 내가 썼던 것 중에. 요즘 거의 해결돼요. 가마 밸브를 달았고 물을 버릴게요. 처음에는 기포가 나올 거예요. 기포랑 함께 이 초반에 카본 가루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플러싱, 정수기 아저씨들은 후레싱이라고 하죠. 후레싱을 해줘야 돼요. 후레싱. 개꿀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이제 1시간 안에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머신 설치에 대해서 모르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뭐랄까 항상 오면 동선이 안 맞다거나 뭐 위치가 너무 이렇게 길다거나 이러면 또 잘라서 새로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오늘도 그랬고. 사실 대충 설치하려면 그냥 하면 돼. 하지만 또 제 성격상 그게 안 되거든. 뭔가 깔끔해야 되고 차후에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수리를 하더라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위치나 동선이 좀 편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아무튼 뭐 물론 제가 AS를 전담을 하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급하게 뭐 제가 못 올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도 다른 작업자가 와도 손쉽게 고칠 수 있도록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야. 됐어요.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 전부 다 꼼꼼하게 아주. 걸치기만 하면 돼. 일단 걸쳐봐. 둘, 셋. 하나, 둘, 셋. 손이 되게 많네요. 이게 3상이라서 그런데 이 집은 단상 전기이기 때문에 투그룹은 단상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단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N상만 구분을 해주면 돼요. 됐고요. 전기 테이프 주세요. 네. 들어오네요. 물 땡기고. 제빙기도 켜보겠습니다. 화면은 다 꽂았네. 자, 일단 얘는 핫워터 디스펜서고요. 얘는 수동으로 물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틀면 나오겠죠? 수동 레버로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1번 버튼, 2번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도 3번 버튼인데 양이 지금 스몰, 미디움, 라지에서 좀 길게 잡아요. 두 개를 동시에 꾹 한 3초 누르시면 이렇게 깜빡거리죠? 보면 얘는 3초, 얘는 5초, 얘는 7초란 뜻이에요. 시간 조절을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어요. 얘는 3초, 5초, 7초 이렇게 잡혀 있어요. 1번, 2번, 3번 세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빠져나옵니다. 지금 다시 돌아왔죠? 양 조절하는 건 두 개를 같이 누르셔야 되고, 온도 세팅은 하나만 꾹 누르시면 이렇게 온도가 돼요. 95도 세팅되어 있거든요. 아메리카노용으로 쓰시면 보통 87도, 6도 이 정도 쓰시면 딱 뜨거운 정도가 되고요. 그럼 얘는 지금 히터가 돌아가니까 86도 되면 꺼질 거예요. 얘는 전원 불이고 얘는 히터가 돌아가는지, 끓여지고 있는지, 얘는 물이 들어오는지 7.8 정도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7.8초 동안 나오다가 알아서 꺼지니까 얼추 맞는 것 같지 않니? 223 한 방에. 그러면 얘는 요거는 한 180, 190 얼음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얘는 직수로 나오고 얘는 물탱크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르네. 수압이 세니까 얘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같은 시간 대비. 정확하진 않아요. 오차 범위는 무조건 있어요. 왜냐면 얘는 초로만 하는 거고 수압이 어떨 때 좀 더 셀 때가 있고 뭐 좀 약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4.5. 제일 많이 쓰는 양인데 조절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좀 더 연하게 드시면 더 연하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템퍼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10kg, 20kg, 30kg라고 돼 있는데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1번, 2번, 3번 버튼이거든요. 1번을 10kg가 아니라 좀 더 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올려주시면 돼요. 저희는 18kg 정도. 좀 강하게 하면 20kg 뭐 내외인데 오늘 그냥 20kg 잡고 한번 세팅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는 몇 번 탬핑을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올리면 3번까지 가능해요. 한 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넣었을 때는 작동을 안 하고요. 포탑 필러서 금속이 들어가야 작동을 합니다. 네. 장점이 얘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수평을 딱 맞춰주니까. 얘는 가급적이면 끄지 마세요. 이게 껐다가 다시 켰다가 물이 식었다가 데워졌다가 하면서 스케일이 많이 생겨서 물탱크 안에 하얀 색깔 소켓이 가득 쌓여요. 나중에 시간이.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그냥 켜놓으시고, 켜놓으셔도 보시다시피 지금 히터 안 돌아가잖아요. 얘가 1도 떨어지면 잠깐 돌아가요. 이게 전기세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이게 보온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켜놓으시는 게, 켜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써줘야 돼요. 계속 물을 조금씩이라도 빼줘야 돼. 이렇게라도 네가 연습하고 있어. 한 번씩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셔도. 좀 내려왔다. 좋네요. 여기 안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 있어요. 증기도 들어가 있고. 요거는 전자로 수도꼭지를 열어주는 틱틱 소리 나죠. 전자석이에요. 그래서 금속이 이렇게 탁탁 붙으면서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요거는 수위 센서. 그래서 물이 일정 양이 들어오면 탁 멈추도록. 요거는 이제 유량계라고 해서 물량을 얼마큼 나오게 하는 세팅하는 거. 요거는 이 안에 스팀 압력 조절하는 압력 스위치. 얘가 이제 펌프. 좀 굵나? 세팅 잡을 때마다 온도가 이렇게 많이 버려져요. 본체도 잡을 때 아침마다 제법 많이 버릴 겁니다. 네. 잘 잡으면 한 200-300g 쓸 거고 20g 정도 딱 나오네요. 이 주변 가루는 꼭 털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묻어 있으면 물이 셀 수 있어요. 사용 전에 물을 이렇게 한번 꼭 해주시고, 이 물이 완전히 꺼지고 나면 자고 테스트 샷이니까 한번 받아볼게요. 일단 얼추 맞나? 지금 조금 느리긴 하지만 일단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나왔거든요, 한 번에. 근데 요거 잡는 걸 매일 아침마다 하셔야 되는데 좀 어려우시긴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워낙 많이 하니까 방금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분쇄도가 이게 맞나 해가지고 했는데 얼추 맞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잘 안 되세요. 저도 운이 좋았네요. 요거보다 조금만 더 굵게 가면. 근데 기본은 잡아줄 건데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온도의 가스 양도 달라지고 그날 습도도 다르고. 연습을 좀 하시고 20g 정도 딱 나오네. 왜 이렇게 그럼 바뀌면 이렇게 버리는 양이 많아요? 네, 매일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커피가 이제 매일매일 다른 맛이 나오는 거죠. 연속 추출이니까 그냥 합니다. 이제 조금 발라졌죠. 시간은 여기 나오거든요. 50ml 딱 받아볼게요. 50ml에서 22초 정도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잔 먹어볼까요? 제빙기도 끄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얘도 센서가 있어서 센서까지 오면 작동을 멈춰요. 그러고 나면은 얼음이 떨어지면 또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알아서 껐다 켜서 타기 때문에 그냥 계속 켜놓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가늘어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굵어지는 거. 네. 오케이, 담으시면 되고 여기서 노킹을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드러내셔서 보면 이쪽이 좀 많잖아요. 여기 이제 비었잖아요. 약간 기울여가지고 살짝 두드려줘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바로 탬핑 해주십시오. 빼시면 되고 가루 털어주시고 이제 꽂으시면 되고 45도 이렇게 닫히시면 되고요. 추출량은 50ml 정도로 지금 여기 눈급 50 정도 크레마 포함해서 네. 여기 이제 양을 세팅할 수 있는 버튼이긴 하지만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이게 편차가 좀 커요. 나오는 양이. 근데 이게 뭐 5mm만 더 많이 나오고 5mm만 적게 나와도 맛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내가 좀 맛있게 팔고 싶다 그러면 이걸 안 쓰는 게 사실은 옳은 판단이라 프랜차이즈는 아직도 이거 쓸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맛이 좀 맛있을 때는 맛있고 맛없을 때는 좀 맛없고 개인 카페들은 이걸 쓰면은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요거 세팅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너울을 넣고 무게로 달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부피는 또 가스 양에 따라서 부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무게로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야지 항상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어서. 항상 근데 이게 쓰고 나면 이걸 바로바로 이렇게 헹궈 주셔야 되고요. 퇴근하실 때마다 요거는 항상 설거지 한다 생각하셔야 돼서 이거 빠지거든요. 이거 일자 드라이버로 탁 당기면 빠지니까 이 안에까지 설거지 다 하시고 여기도 솔 같은 거 솔질 해주시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십자 드라이버 있죠? 볼트. 네.
요거 풀면 여기 톡 빠져나옵니다. 네. 그것도 설거지 해주셔야 되는데 뜨거우니까 꼭 장갑 끼고 해주시고, 요거는 사실은 매일매일 하면 제일 좋은데 못해도 이틀에 한번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커피 가루가 여기 안에 계속 들어가요. 안 씻으면은 다음날 되잖아요. 이거 말라 있겠죠. 그게 계속 쌓여요. 그래서 심한 데는 이거 열어보면 시커멓게 아주 그냥 석탄처럼 돼 있는데 트레이도 이렇게 드러내면 빠지니까 설거지 한번 해주세요. 동시에 두 개를 누르면 클리닝으로 들어가요. 1번이랑 3번이랑. 그럼 지가 알아서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클리닝을 합니다. 요거는 마감할 때마다 퇴근하시기 전에. 요거를 전체를 한 사이클이라고 본다면 최소 2사이클은 하셔야지 정소가 되세요. 제가 보니까 포탑필터 넣는 것도 지금 서투르셔서 연습을 정말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쓴소리만 할게요. 저희가 가게 가서 사 먹잖아요. 근데 거기 주방 아줌마가 국밥 뚝배기 데우는 걸 어제 배웠어. 신뢰하고 먹을 수 있어요? 안 되겠죠. 내가 그걸 8,000원, 9,000원 내고 못 먹죠. 매번 맛이 달라져도 안 먹겠죠.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오는 고객도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투르면 이걸 돈 받고 팔면 안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것도 불편하시니까 연습을 정말 많이 하세요. 코피 날 때까지 하세요. 쓰러지면 안 되고 건강 관리는 하시는데 쉬워 보이지만은 한 5년, 6년, 7년 전에만 해도 커피만 팔면 그냥 장사가 됐던 때가 있긴 합니다. 사실 그때는 고객들의 지식도 많이 떨어졌고 한국의 로스팅 업체도 적었고 그리고 뭐 생두도 많이 안 들어왔고 하지만 지금은 생두 종류도 너무 많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고 원두 로스팅하는 업체는 진짜 수천 군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너무 치열해지고 고객들도 이제 카페가 워낙 많으니까 입맛대로 찾아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가격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오고 인테리어 마음에 안 들면 안 오고 왜냐면 딴 데 가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그만큼의 노력을 하셔야 돈을 벌 수가 있다. 고객들이 내 가치를 사줄 것이다. 돈을 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연습은 제가 볼 땐 진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팅하는 것도 그렇고 원두 1kg, 2kg 사서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에 1kg씩 쓰신다 생각하시고 연습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카페가 오픈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할 게 많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 머신을 세팅하기 위해서는요, 매장에 설비가 좀 갖춰져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전기라든지 급수라든지 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싱크대 바로 옆에 머신이 올라간다거나 한다면 싱크대 밑에다가 정수기를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구멍을 뚫고 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급수는 싱크대랑 가까울 경우에는 별도로 안 만들어도 사실은 설비는 가능합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하지만 가장 최적의 세팅은 뭐냐면 커피 머신을 놓으려고 하는 그 바의 바로 밑에 급수 라인이 하나 나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배수도 당연히 바로 밑에 있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배수가 원활하게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구배만 잘 만들어주면 잘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 말도 안 되게 기역자를 꺾여가면서 멀리 배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배수관을 연결해 주더라도 이게 배수가 원활하게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하실 때, 인테리어를 하실 때 반드시 커피 머신 밑에다가 급수 배수가 들어와 있으면 좋고요. 제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빙기도 급수 배수가 있으면 좋아요. 별도로 정수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급수가 별도로 따로 나와 있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머신이랑 또 제빙기 거리가 가까우면 또 별도의 배수나 급수 없이도 가능하긴 합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하지만 뭐 건너편 바에 있다거나 거리가 멀리 있다거나 하면은 사실 급수 배수가 다 따로 나와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꼭 필요한 게 커피 머신하고 제빙기가 필요하고요. 핫워터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필요 없어요. 그냥 급수만 들어가주면 되는데 6mm짜리 얇은 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조금 거리가 멀어도 어떻게든 빼내면 되긴 합니다. 물론 이제 호수 값이 조금 더 들긴 하겠지만 그게 더 싸게 먹혀요. 그래서 핫워터를 위해서는 특별한 설비가 필요 없고요. 이제 커피 머신하고 제빙기는 반드시 급수 배수가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차단기 두꺼비집을 꼭 한번 열어보세요. 어떻게 두꺼비집이 분산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설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을 위한 단독 차단기가 따로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차단기랑 커피 머신까지의 거리가 멀다고 한다면 차단기로부터 커피 머신까지 전기줄이 한 가닥 좀 와 있어야 돼요. 전기줄의 두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선의 두께는 2그룹 머신 기준에 했을 때 4스퀘어 정도를 쓰시면 좋고, 3그룹일 때는 4스퀘어에서 6스퀘어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줄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접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 건물 자체에 접지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건물 자체가 접지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머신까지 접지가 같이 와주는 게 좋아요. 접지가 안 돼 있으면 커피 머신은 대부분 다 쇠로 만들어져 있고, 테이블 냉장고도 쇠고 핫워터도 쇠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쇠랑 쇠끼리 내가 손을 잡았을 때 접지가 다 안 된다 그러면 전기가 내 몸을 통해서 흐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220V의 강한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고 조금 낮은 잔류하는 전류들이 흐르긴 하는데,
흐르는데 기분 나쁠 정도로 흐릅니다. 약간 짜증날 정도로. 그래서 뭐 신체에 그렇게 무리는 없는 정도의 전류긴 하지만 짜증이 나요. 일하다가 많이 짜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접지는 안 되어 있으면 접지 공사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겪은 일인데, 이게 건물이 오래되었을 경우에 누전 차단기가 설비가 안 돼 있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차단기에 보시면은 이제 글이 적혀 있는데 누전 차단기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세요. 누전 차단기는 합선이 됐거나 누전이 됐을 때 차단기가 자동으로 탁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물론 법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누전 차단기가 필수로 들어가야지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오래됐을 경우에, 건물이 오래됐을 경우에 누전 차단기가 나오기 전에 그 차단기, 그냥 일반 차단기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누전 차단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전 차단기로 교체를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냥 차단기 교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전기공사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접지공사라든지 아니면 승합공사, 이런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공사들은 어지간하면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합공사라든지 접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접지는 안 하게 되면은 일하는 중에 기분 나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승합공사는 필요에 의해서만 하셔야 됩니다. 이 건물 안에 지금 몇 킬로까지 지금 전기가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 제가 생각할 때 20평 내외의 작은 카페는 5kg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에어컨까지 돌리더라도 5kg면 충분하고, 만약에 차단기가 막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이걸 승합할 문제가 아니라 차단기 용량을 키워야 될 문제입니다. 뭐 메인 차단기 용량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굳이 승합공사까지는 안 해도 될 거예요. 그 이상 30평부터가 이제 5kg로 약간 애매해지기 시작하고요. 에어컨이 이제 많이 돌아가거든요. 여름철에 아마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40평, 50평 넘어간다 그럼 5kg로 부족합니다. 한 8kg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평수대별로 전기를 많이 쓰는 이유가 커피 머신 때문도 있긴 하지만 에어컨이 가장 큽니다. 에어컨이 하루 종일 돌아가거든요, 여름철에는. 그래서 에어컨 때문에 이제 승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 머신 어차피 한 대를 놓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